이런 바쁜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건의 우선순위가 좀 정해질 수밖에 없고,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 도대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불편하지만, 아니면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는 있지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가까운 사이의 변호사가 가장 좋은 변호사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변호사가 이제 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이제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이제 형사사건을 좀 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좀 다른 선택을 하셔야겠죠. 아니면 뭐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도저히 이런 얘기까지는 내가 저 변호사한테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관계라면 당연히 이제 다른 선택지를 찾으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제일 좋은 변호사는 가까운 사이의 변호사입니다. 이렇다면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나? 그 지역 수사기관에서 좀 활동을 좀 열심히 하는 변호사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사실 그런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보시라는 게 제 두 번째 조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경찰 혼자 가보고 문제 생기면 검찰 넘어가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셨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초동 수사 단계를 당연히 경찰에서 대부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찰 단계의 첫 조사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그 지역 수사기관에서 정말 다양하고, 아니면 그 지역 수사기관 중에서도 활동 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런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을 찾는 것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지역에 그냥 단순히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 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지역에 사무실은 있지만 그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다고 보기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요즘 이제 좀 뭐 전국에 사실 뭐 마치 뭐 표현이 이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치 편의점처럼 지점을 전국에 다 내고 정말 대단히 거대한 대형 로펌인 것처럼 이제 광고를 하는 소위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곳들이 좀 많아서, 그 지역에 이제 뭐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절대 그 지역의 뿌리를 좀 깊게 내리고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곳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좀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무실이 분사무소인지 아니면 주사무소인지 확인을 하시면 일단 1차적으로라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제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뭐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지, 뭐 수원이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서울 지역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사실 거의 전체 변호사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2가량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뭐 서울 수사기관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변호사님을 찾으실 때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연 드라마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무조건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지, 아니면 대형 로펌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이에 대한 저의 대답도 항상 매번 같습니다. 물론 전관 변호사님들 훌륭하시고 이제 뭐 자칭 대형 로펌을 호소하는 네트워크 로펌이 아닌
진짜 대형 로펌에 계시는 변호사님들도 정말 너무너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는 당연히 사건들이 몰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건이 거대하고 이렇게 회사 규모도 거대하고 좀 큰 사건들도 많이 하는 곳에서 과연 나의 사건이 최우선으로 케어받을 수 있을까? 내 사건이 과연 그런 사건인가? 이런 질문을 사실 스스로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거물 정치인이거나 내가 아니면 큰 기업의 회장님이라면 당연히 이런 곳에서도 최우선 사건으로 케어를 받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바쁜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건의 우선순위가 좀 정해질 수밖에 없고, 과연 내가 그런 곳에 가서 내 사건이 얼마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변호사한테 사건을 숨기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사사건에서 사실 수사가 진행될 때 이제 변호사가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의뢰 질문을 하거나 의뢰 증거를 제시했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건을 만약에 어쨌든 그래도 이 사건의 사실 진실을 그래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수사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님들의 이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중간에서 좀 스톱을 시키고 다시 이제 방향 전환을 한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만약에 내가 정말 몰랐던 사실이 나와버리면 변호사로서도 도저히 어떻게 갑자기 그 모든 걸 막 생각해가지고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변호사들은 내 의뢰인의 말이 진짜라고 믿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정말 믿거나 아니면 최소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 의뢰인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사실 변호사들도 정말 속수무책으로 의뢰인과 함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믿고 선임한 변호사라고 하면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제발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신 다음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네이버에 광고만 삐까뻔쩍하게 하고 전국에 사무실 숫자가 많은 걸로 그런 걸 자랑스레 강조하고, 사실상 내 사건을 직접 처리해 주실 것 같지도 않은 이제 연세 많은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님들을 전면에 세워서 광고만 하는 그런 곳에 가셨다가는 정말 돈도 잃고 골든타임도 놓치십니다. 그러니 정말 내 사건을 맡아서 함께 고민하면서 성심성의껏 사건을 진행해 주실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정말 잘 찾으셔서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